안녕하세요.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 한윤식입니다. 오늘은 경매 이야기 말고 경매 외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영상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무변론으로 인해서 변론 없이 그냥 확정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의아스럽게 막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무슨 사건이길래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와 오시길래 그냥 한번 날 잡아서 확실하게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하나 찍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경매를 한참 오래 하다 보면요, 더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을 찾게 되고 더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을 찾게 되다 보면은 더 어려운 물건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다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법정까지 가게 되죠. 소송을 모르고는 법정 가서 상대방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맨몸으로 경매 법원 가면은 법원 직원들 옛날에 어마무시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사오라는 것도 이 턱으로 저쪽 가서 사오세요. 저쪽 가서 사오세요. 이럴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받아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매에 관련된 소송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경매 소장을 쓰는 방법도 좀 알 것 같고 또 소송을 풀어나가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승소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경매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고수익이 날라 그러면은 소송을 모르고는 도저히 안 될 텐데 그거 다 변호사한테 맡기면은 수익이 납니까? 수익이 확 줄어버리죠.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막 몸으로 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몸으로 뛰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제가 아마 경매하는 사람으로서 법조인들이야 서로 많이 하시겠죠. 근데 경매하는 사람으로서 경매에 대한 나홀로 소송을 하나 만들어 갖고 한 10년 전에 아마 국내 최초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강의를 한 8주로 해서 막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 강의를 듣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은 소송을 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저한테 좀 맡겨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매 외적으로도요. 그런 건 중에 한 건이 이 건입니다. 근데 조금 엮여 있어서 그 얘기를 오늘 드리면서 소장 썼던 내용도 좀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소장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건물 사건명은 건물 명도 청구에서 오라 해서 원고가 내 집을 비워달라, 즉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피고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1은 지금 그 집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2는 누구냐? 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거기에 점유하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사람이 피고 2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자는 피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는 피고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피고 1이 빌려온 돈, 그러니까 피고 2에게 빌려온 돈도 갚지도 않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도 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 1의 점유를 빼달라,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피고 1은 또 거기다가 월세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피고 2가 지불했던 전세 보증금에서 자꾸 차감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1이나 피고 2 같은 경우에는 빨리 명도가 되어서 임대차 계약이 빨리 해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 즉 나는 판사님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청구 취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썼냐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75.75제곱미터를 명도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6월 6일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언제 명도가 완료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매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어떤 소송이나 항상 뒤따라 붙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청구 취지를 작성하고 소장의 초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원고는 지금 어떤 것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느냐, 그 얘기를 쓴 거고요. 청구 원인이 있겠습니다. 청구 원인은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잘해서 판사님이 보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일단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유자고 피고 1은 딸이라고 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2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세 사람의 어떤 지위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죠. 그리고 기초적 사실관계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1차 계약이 만료됐고 이렇게 해서 임대차에 대한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썼고, 두 번째로는 차임 지급의 불이행, 이 차임을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차임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임대차 계약이 무효다. 이건 해지를 해야 할 사유에 준한다는 내용을 제가 아래다가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4월 9일 날 이제 소장을 다 작성을 하고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대학 송달료하고 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고들에게 또는 원피고들에게 다 송달이 되겠죠. 그래서 다 소장이 송달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도달이 돼갖고 4월 29일 날 도달이 됐는데, 그 이후에 5월달하고 6월달 넘었으면서 전혀 그 피고가 이의라든가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떨어졌냐면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라고 그래서 무변론으로 그냥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피고에게 무변론 선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17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원피고에게 지금 송달을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세상이 다 알아주는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다툼을 하자고 누군가가 담배 들었을 때 그냥 아무런 무대책으로 있다는 얘기는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100% 맞으니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대로 따르겠습니다. 저쪽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법은 알아서 법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옛날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억울한 일이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알아주려니 하고서는 뒤로 미루는 것은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그때그때 속전속결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